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4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아시겠지만은 수닥을 보게 되면 컨텐츠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였습니다. 오늘 물론 모바일 게임 섹터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은 뭐 여타 이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락문화 섹터가 여기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고,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좀 빠졌어요. 힘이 이틀 동안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힘이 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실 겁니다.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빈살만,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 1분기 2월달에 넥슨하고 NC소프트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손실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도. 그러나 사우디 국부펀드가 돈을 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내년에는 얘네들 수익이 나지 않을까. 내년은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수익 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에는 CJ ENM, 그리고 8월달에는 SM엔터까지 이게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뭐 웃긴 얘기지만 빈살만이 어릴 때 만화책 많이 본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라든지 뭐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엔터까지 이제 프리 IPO.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엔터가 비상장 회사인데 추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IPO 뭐 참여 뭐 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까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옴시티가 묻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옴시티 테마주에 뭐 컨텐츠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와 카카오엔터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가에 갔어요. 뭐 전반적 영상 컨텐츠,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가 거기서 뭐 특별히 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어제의 이슈는 중국 이슈,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뭐 DLC 미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강세를 보였는데 그 종목들보다 더 이게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카카오 엔터가 아시겠지만 웹툰 사업도 합니다. 미국에서 카카오에 합류한 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카카오엔터와 키다리 스튜디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앞으로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지 않을까. 그럼 시장에 좀 판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주식시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의력이 정말 큰 시장이, 창의력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했고, 카카오엔터는 미국에서 웹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카카오엔터가 웹툰 사업을 키우게 되면은 웹툰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연결고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카카오라든지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퍼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실적은 아니죠. 뭐 퍼라든지 뭐 할인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고점 대비 감해도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네이버가 뭐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린다라고 보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장이 항상 적당히가 없잖아요. 미친듯이 올랐다가 미친듯이 빠지고, 이런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없이 그냥 미친듯이 올랐다가 미친듯이 빠지고. 카카오도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감해도 국면에 놓인 건
저도 방송에서 과매도에 놓인 건 맞지만 매수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좀 바닥을 다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아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하락이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량 거래 수반됐죠? 어찌보면 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카카오뱅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 때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할 때 대량 거래가 발생됐고 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26,000원인가 27,000원인가 목표가 뭐 설정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량해서 어쨌든 하락의 출발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면은 이 하락의 끝자락은 곧 대량 거래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전방업, 뭐 카카오란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 컨텐츠들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6,000원대에서는 일단 바닥은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 시장이 내년에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는 결국 또 메타버스와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내년에 얼마만큼 또 시장이 커지느냐,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의 어떤 컨텐츠 시장이 커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